안녕하십니까. 골든부동산 소장 골든 아저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약서 작성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이행 문제가 있는 사항이면 계약서나 약정서, 이런 형식의 문서를 많이 교환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에 대하여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에는 크게 나누어 본다면 매매계약과 임대차, 교환계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끔씩 느끼는 것이지만 당사자들은 계약서의 의미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인중개사에게 전부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오랜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으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허점이 보이는 계약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서 테이블에 앉으면 구체적인 사항도 그냥 부동산 소장의 진행에 따라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이 세 사람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놓치고 가는 일들도 실무에서는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8년 전에 수영 쪽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신 지인분께서 매수한 아파트가 재건축 호재로 상당히 상승하였고 그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발생한 일인데, 등기 이전 받을 당시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선순위 가등기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가등기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했기 때문에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고 10년 이상을 방치해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등기 권리자가 본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상 효력은 없지만 지금의 매수자는 말소되지 않고 있는 가등기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등기의 효력이 없다고 그냥 두었을까요? 모르고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개사는 가등기의 효력이 없다고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문제가 제기될 때 가등기 권리자가 생존해 있으면 부탁하여 말소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사들이 정확하게 해주겠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무소에서 제출하는 등기부 등본이 언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바로 직전에 발급받은 것은 확인하고 등기 명인, 즉 소유자의 신분증과 확인 대조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중도금 약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져 지불하는 것이 관례인데 중도금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에서는 중도금 약정을 잘 하지 않고 토지나 상가 거래에서는 대부분 중도금 약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대부분 계약서 부동문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가 급등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금 납입 일자 전에 중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는 중도금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법원 판례 2006년 2월 10일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등기부상 변동사항을 면밀히 체크하는 습관을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장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들도 계약 시 중도금과 잔금 때는 등기부 등본을 체크하고 의심쩍은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의 실수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개사고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권리관계는 등기부 등본에 공시된 사항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확인한다면 특별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약사항 기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은 민법의 계약법에 법으로 명시된 것과 그 외 사항들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특약사항에 약정되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특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무엇이 강행법규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장들은 이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만기 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특약사항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말하는 것이지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특약사항이 많이 달라지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작성해야 될 계약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잘못하여 곤욕을 치르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계약의 원칙은 강행법규와 반사회 질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서로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어떤 계약을 하든 각자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문제이겠지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치우칠 수 없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협의하여 합의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담아내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계약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거래의 공정성을 얼마나 잘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공동중개계약의 장점도 있지만 자기 고객을 너무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부동산 사무실이 있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큰 금액이 움직이는 내 재산의 부동산 계약은 언제나 신중한 결정으로 합의하여 계약서 작성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산되는 코로나19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